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죠? 네. 벌써 7시 5분. 네. 저희 항상 인사도 안 하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보고 인사하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인사를 하실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광고 컨설팅 6팀 이동욱, 임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이 라이브가 세 번째 진행인 것 같죠. 세 번째 진행되는 라이브인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 라이브를 할 때는 뷰티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DB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라이브를 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실제 상담까지 이루어지고서 저희가 광고 집행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까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업종을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목은 로아스의 뭐라고 했죠? 로아스의 비밀? 제목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데 맨날 부담이 돼. 네. 로아스 관련된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업종이 아니라 어쨌든 뭐 얘네가 또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목 같은 것보다는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뭐든지 다 말씀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주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서, 오늘도 1시간까지는 하지 마시죠. 오늘은 꼭 40분에 끝내는 걸로. 네. 40분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해서, 좀 로아스 관련된 거를 말하기 전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퍼포먼스 마케팅 뭐라고 팀장님은 생각을 하시죠? 넌 뭐라고 생각을 하니? 퍼포먼스를 내주는 마케팅이죠. 이게 다들 많이 퍼포먼스 네. 마케팅이란 말이 너무 쉽게 그냥 디지털 마케팅 하면은 똑같이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 된 게 그냥 기본적으로 너가 예전에 기자 생활하면서 알게 됐던 매스미디어 광고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디지털 시장 내에서는 고객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그 지표를 통한 개선이 가능해지고 나서부터가 생겨난 게 퍼포먼스 마케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쉽게 말해 예전에 매스미디어만 광고를 집행했을 때는 그 내 TV 광고 홍보 라디오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 들었고 몇 명이 구매를 했고 몇 명이 어떤 내 광고 상품에 대해서 또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액션을 취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 되잖아. 웹에서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구매를 했고 몇 명이 장바구니를 담았고, 또는 몇 명이 구매한 이후에 알림톡으로 배송 완료까지 메시지를 받았는지 등등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지표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치들을 개선하는 지표로 하나씩 개선하여 나가는 그런 마케팅이 실현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많이 불리기 시작했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거의 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 왜냐면 그냥 마케팅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말 그대로잖아요. 퍼포먼스를 내는 마케팅. 한 2, 3년 전만 해도 검색 광고랑 같이 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뭐 검색 광고, SNS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 할 줄 알아요. 퍼포먼스 마케터다 막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의미가 없고 요새는 그렇게 별로 많이 못 듣거든. 옛날엔 솔직히 상술이었지. 마케팅에서도 퍼포먼스 마케팅은 상술이었던 거고, 그냥 지금은 죽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이 한동안 너무 비약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게 전부인 양 여겨졌던 거지. 그냥 지금은 제자리 돌아와서 브랜딩, 막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팅, CAC 등 그냥 그중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인 거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희 주제가 어쨌든 간에 로아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로아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로아스만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사실 광고를 집행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광고주분들한테. 근데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좀 더 그런데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인하우스 마케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는 이익이라는 걸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입장이 있는 거고 마케터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인하우스 마케터들한테 목표로 주어지는 거는 로아스만을 주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좀 더 뭐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주제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브랜딩 과정에서 로아스를 함께 가져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데 로아스까지? 저는 이게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인지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품 자체의 본질이랑 그 상품을 제공하는 가격이 맞다면은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겠지.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게 내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싯대가 필요해. 근데 그 낚싯대가 뭐 이미 인지도가 있는 너무 유명한 조구 업체 거에 막 낚싯대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재질과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톤수의 카본으로 만들어진 낚싯대가 얼마다라고 한다면 브랜드에 대한 네가 말한 것처럼 인지도에 대한 차이, 그 정보에 대한 차이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질 수는 있겠지만 뭐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근데 그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인하우스 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로하스를 어떻게 잡냐 지금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소액 광고 진행하시는 분, 그리고 브랜드를 처음에 론칭하신 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거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곳입니다라는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모든 인하우스가 그렇다라고 지금 비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처음부터 마케터한테 주어진 임무는 로하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행을 하다 보면은 소액 중소형 SMB 우리가 취급을 하는 SMB 광고주로 분류하는 그런 광고주분들 들어보면 다들 그래.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단계적으로 그 브랜드의 성숙도가 아직은 매출액이 크게 볼륨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애도 그분들은 우선 당장의 매출액이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미션이나 과제들이 인하우스 마케터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도 그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챌린지를 갖는 거고. 사실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할 때 광고주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로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좀 잘 된 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셨는데 그동안 로하스가 좀 잘 잡힌 사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근데 로하스는 이거 주제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내에서도 마케터 분들이 되게 많은 상태고 본인 포함해서. 근데 항상 뭐 성과 발표를 한다거나 성과 사례를 공유할 때 로하스 몇 프로, 근데 뭐 되게 높은 숫자야. 막 300에서 막 1000% 막 높은 숫자를 말해. 그러면은 예산 항상 난 물어보거든. 어느 정도 예산을 태우셨는지. 그러면은 뭐 기대보다는 좀 낮아. 뭐 낮다는 기준이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 아니면 그 이하야. 그러면은 성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많이 들은 거는 산에 있는 마케터 분들, 그러니까 내가 팀장이 관리자로 진급하고 나서 4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많은 사원으로의 마케터 분들을 봤을 때 저 로하스가 이번에 뭐 300% 나왔어요, 500%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산은 그럼 증액을 하겠네, 얘가 성장을 하겠네 라고 하는데 항상 똑같아. 300만 원이요. 매달 300만 원씩 하는데 로하스는 맨날 500만 원이라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믿는 이유가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브랜드 또는 광고주, 그냥 쉽게 말해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주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의 수준의 로하스가 도달했고 매출액이 발생한다면은 너무 당연히 광고비 예산은 증액을 시키실 거거든. 내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지금 광고가 돼서 내가 돈을 벌고 있어. 근데 그게 ROI 쓰는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지. 그 넘어서 ROI까지 내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돈을 더 투자하겠지. 근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만족을 한다?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거든.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거는 나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히 맞다고 생각 안 해. 예를 들어 광고 쪽에서 그냥 로하스 대시보드에 숫자만 맞추세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다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요청한 오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결과를 낸 거긴 한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뭐 브랜드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딱 지표 맞추는 목표가 아닌 그냥 광고주 브랜드를 디지털을 대행한다 라고 한다면은 광고주와 원활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광고주가 성장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300만 원씩 매달 500만 원씩 썼어. 매달 로하스는 500% 이상이야. 항상 똑같은 매출이야. 이게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 뭐 그걸로 인해 누적되는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쌓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내가 광고를 집행해서 성과가 잘 나왔어. 그럼 광고 중에서 벌어들이는, 그냥 쉽게 말해서 편하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당연히 더 투자를 하겠지. 이 라인에서 돈이 발생하니까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안 맞는 아구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하면은 내가 선배랑 뷰티 브랜드 광고를 같이 봤을 때가 있었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뷰티기 때문에 원가율이 되게 낮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 로하스 목표 로하스가 되게 낮은 상태였어. 그래서 뭐지 1,000만 원 집행을 해서 로하스 예를 들어 300만 원 300%가 나왔어. 그럼 3,000만 원의 매출을 벌고 있는 거지. 근데 선배와 나의 판단은 그거였어.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담당자한테 예산액을 지금 3만 원 집행한 거.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였다 치면은 3,000까지 3배로 증액시키고 단 로하스는 150%까지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일반적인 내가 아까 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300%에서 와 나 300% 냈어 라고 할 텐데 광고주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3,000만 원 써서 150%의 로하스를 더 좋아했어. 왜냐면은 거기는 원가율에 대한 계산 부분과 그 실제 광고주 브랜드에서 남는 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표를 그래서 막 설명하고 할 텐데 1,000만 원 써서 남는 돈이 뭐 3,000%가 나온다. 150%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니 이걸 써서 계산해야 되는데 네. 1,000만 원 써서 300% 만들어줬을 때 광고 대비 수익률은 분명히 높겠지. 근데 그렇죠. 실제로 광고주 입장에서 그 달의 매출액 나에게 남은 매출액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광고비를 더 써서 로하스가 150% 200%가 떨어졌을 때 남은 매출액이 결과적인 볼륨이 크다라는 거지. 이게 항상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이제 원가도 빼야 되고 뭐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이 금액 좀 소액으로 했을 때 로하스가 잘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더 많이 해가지고 로하스는 좀 부러지더라도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실제로 하는 광고주 거잖아요. 쪽에 네. 있는 인하우스 마케터도 선배였는데 그거를 요청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1,000만 원 써서 이번 달에 200만 원이라는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4,000만 원 써. 그 대신에 못해도 600 이상이 들어와. 그럼 차라리 600이라는 순수익을 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제시할 수 있다는 소리는 로하스에 대한 그냥 대시보드상의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광고주의 ROI를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 누구는 그러겠지. 아 뭐야 3,000만 원 쓰면 뭐해 로하스가 150%인데. 근데 그게 네가 말하는 뭐 대상이 답을 네. 네가 말하는 500만 원으로 300% 만든 것보다 더 잘한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왜냐면 광고 쪽에서의 만족이랑 그 예산 증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집행을 해보면서도 다들 로하스 그 수치에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치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팀장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는 요즘에 원가를 좀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오늘이죠. 오늘 미팅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로하스 수치만 맞춰달라고 하는 광고주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건 내부에서 지들이 보고를 위한 용이지. 실제로 그 광고주 그 마케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이나 담당자분께서 내가 내 장사를 한다, 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로하스를 그러면 로하스 말고 그러면 직접 제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시겠어요? 로하스도 중요하지. 중요한데 그 숫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지표를 정하는 소리야. 로하스 300% 500%요 잘 나왔어요 라고 할 게 아니고 그럼 증액을 할 수 있느냐야. 잘 나왔기 때문에 아니 잘 나왔는데 증액을 안 하면서 뭐가 숫자는 좋았겠지. 근데 증액이 없고 그냥 유지 순이야. 유지 정도야. 그럼 이게 잘 나온 걸까라는 그냥 나는 그냥 근본적인 질문이야. 내가 돈을 넣었어. 돈이 나와. 그럼 더 넣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항상 돈 넣었는데 이걸로 만족할게요. 아니에요. 그대로. 는 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성과를 냈어요. 잘 나왔어요. 근데 막 로하스가 막 올라가. 치고 막 다음 달 로하스도 더 좋아졌어. 또 다시 예산 증액해서 로하스가 올라가.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인계점이 도달하거든. 내 잠재 고객들이 모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설득의 과정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로하스 떨어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가 잘 나왔다면 예산은 계속 증액되기 마련이야. 실제로 내가 DB 로하스가 아니고 DB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사업체를 광고할 때 맨 처음에 1,000만 원으로 집행했을 때 DB 단가가 15,000원이었어. 그 다음 달에 13,000원, 그 다음 12,000원, 8,000원, 6,000원대까지 성수기 때 한번 찍었다가 다시 8,000~9,000원대로 올라왔어. 예산을 8,000만 원까지 매달 증액시켰어. 근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 그 이상에서부터는 DB 단가가 계속 다시 높아지더라. 왜냐면은 네이버라는 플랫폼 내에 있는 검색 광고를 검색 광고를 아니고 네이버에서 원룸 이사 또는 이사에 대한 수요를 있는 유저들의 한계가 8,000만 원까지밖에 못 쓰더라고. 그 이상은 써봤자더라고. 이미 이사할 사람들은 8,000만 원으로 다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쉽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100만 원 써서 로하스 200% 나왔어. 200만 원 쓰면 200% 안 나와.
더 줄겠지. 그쵸. 조금이라도 줄겠지. 그렇지만 증가는 하겠지. 계속 그 증가하는 순간 어느 순간은 끝나는 지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때는 이제 매체를 확장하거나 보여지는 프로모션, 뭐 컨텐츠 자체를 변경한다가 매체 가장 기본적으로 매체를 전부 합하지. 그러면은 업종별로 기준으로 잡히는 로아스라는 게 있을까요? 응? 업종별로 이 정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원가랑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했을 때 업종별로 원가라 이런 거 기준을 좀 때문에 잡을 이렇게 수 말하기 있을까? 애매한데 쉽게 말해서 가구나 음. 뭐 주방 설비 이런 거 아니면은 금액대가 뭐 못해서 30만 원 이상인 금액대야. 그럼 당연히 로아스가 막 가전제품 이런 것들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서 막 1000% 이상 몇백 프로 이상 무조건 그게 기본이야. 그게 걔네들이 2, 300% 나오면 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화장품이다. 뭐 객단가가 3만 원, 4만, 3만 원, 5만 원 선이다. 근데 뭐 검색 광고만 진행했으면 자사명 제외하고서도 자사명에서도 1000%가 나오기 잘 않기도 하고 실제로 쇼핑 검색이나 검색 광고 통해 운영해도 150%, 200%? 많이 봐야 300% 이렇게밖에 안 봐. 근데 이건 당연히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단가 차이. 그래서 막 가구 업종 뭐 하나의 상품에 뭐 40만 원, 20만 원 못해도 뭐 제일 저렴한 게 12만 원, 13만 원 이래. 근데 로아스가 그따구로 나온다? 그럼 안 되는 거지. 걔네들은 계정 까보면 다 1200%, 막 2000% 이래. 그러면 와 이게 높아? 그게 아니고 단가가 높은 거야. 본인 계정 중에서도 바구니 같은 거. 그쵸. 실제로 검색되는 거 아니고 검색되는 게 없고 비딩이 없어. 네. 비딩 없으니까 입찰가가 낮아. 음. 그 상태에서 하나만 팔려봐. 맞아요. 그냥 로아스가 막 몇천 프로 몇개 찍혀버려. 음. 그런 거는 그 상품 객단가 그거 제품의 차이인 거지. 전 지금 이번 달 로아스 2100%를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광고를 진행시키는 게 맞는 거야. 그쵸. 그러면 2000%에서 줄어들겠지. 하지만 전체 볼륨 자체는 커지겠지. 그쵸. 지금 뭐 처음에 페북에 소액 광고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어떤 말씀이신지를 모르겠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소액 광고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뭐 로아스 관련된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던져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화면을 안 보는 거는 저희도 지금 집중해가지고 항상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페북에 소액 광고 하는 게 로아스 어떤 해당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소액 광고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될까요? 소액으로 페이스북 집행하셔도 로아스는 계속 보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하는 핸드폰 케이스 광고 같은 경우도 캠페인 예산 얼마 집행을 안 해요. 근데 로아스를 뭐 400에서 600% 사이를 목표로 하고 맞춰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행을 할 때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을 계속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파악을 합니다. 원가라는 거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순매출이 나오는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저는 목표 로아스를 잡은 다음에 그 로아스가 나올 때까지 페북에서 광고 집행을 할 때 특히나 그쪽에서는 저는 일부러 소액 예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을 키워나가면서 로아스가 안정되는 그 지점을 찾을 때까지 저는 예산 증액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광고를 집행하면서 일주일 넘으면서까지 예산을 안 올렸다가 이제야 좀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페북 집행을 할 때도 좀 전략이라면 전략인 건데 좀 소액부터 해가지고 점점 올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만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근데 로아스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뭐 로아스라는 게 아예 필요 없는 지표다라는 거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로아스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오는 로아스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광고를 쓰는데 20만 원이 나와가지고 내 거 로아스 200% 나와 나 로아스 정말 잘 맞췄으니까 나는 성공한 마케터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시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신입 MD 하시는데 디스커버리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셔서 찾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책? 참고할 만한 책이나 책은 제가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유튜브가 가장 좋은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분석하실 때 기간 얼마나 됐고 구글에즈 분석할 때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표? 구글에즈에서 지금 디스커버리 광고를 하시는 거면은 어쨌든 간에 노출되는 키워드부터 해가지고 본인들이 노출시키고자 하는 계제 지면을 찾아가시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해당 지면에서 어떤 CPC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CPC까지 낮출 수 있나를 많이 고민할 것 같고 디스커버리 분석 기간은 광고를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에 디스커버리 써있잖아. 근데 아래 구글에즈의 경우에는 구글에즈에 있는 디스커버리겠지. 그런가? 네, 어쨌든 그리고 네. 분석할 때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와 구글 같은 경우에 나머지도 마찬가지긴 한데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 학습이라는 게 있긴 한데 두 개는 뭐 먼저 머신러닝이나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된 매체잖아요. 맞다고 그러면은 하시네요. 기간을 타이트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씩이라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구글이랑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말을 해보면은 뭐 구글에서나 카카오에서나 뭐 콜드 스타트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환이 학습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해 주거든요. 전환수 몇 건에 뭐 1, 4는 뭐 기본적으로 타겟 CPA 곱하기 10배 이상은 하셔야지 학습이 더 용이하다 등등의 그런 제시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땡겨서 학습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예산을 더 미리 밀어 넣는다고 해도 그 이후 집행에 있어서 앞에서 학습이 온전하진 않거든요.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그거예요. 저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에 구매를 했던 유저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과 오늘의 구매하는 제품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비도 오고 그만큼 날씨의 변화도 있었고 뭐 계절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뭐 기타 이슈 이벤트들이 있을 사회적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계속 단기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표는 만약에 저희처럼 여러 계정들을 동시에 봐야 되고 불가피하게 리소스 분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신입 MD시고 직접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서 맡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데이터는 당연히 일별로 보시는 게 맞고 주요 지표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 단위로는 봅니다. 못해도. 그래서 이번에 밀키트 광고주를 이관했을 때에도 실제로 GFA상에서 보여지는 지표를 저희는 일주일 단위로 잡고 가요. 처음에는 무조건 소진시켜보자. CTR 높여보자. 근데 CPR 높인 다음에는 CPC 낮춰보자. 그 기재 지면을 찾아보자. 그 다음 달에는 그 다음 주에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전환수만 올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단위로 좀 지표를 잡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못해도 그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구글에서 제시하는 게 좀 커요. 학습 솔직히 저희 선배들이나 외부에 있는 다른 마케터분들도 구글은 상품이랑 컨텐츠만 잘 맞으면은 알아서 너무나 잘 돌아가는 매체거든요. 자, 타겟 CPA 10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 헤맸다고 하십니다. 액션 전환을 위한 금액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CPS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죠? 판매당 단가. 내가 하나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뭐 그거는 다시 역산하면은 전환율이랑 근거가 있거든요. 내 상품 상세 페이지의 전환율이 2%다라면은 못해도 50명이 방문해야지 하나씩 산다는 소리고 그 50명을 방문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써야 되는 현재 입찰가가 뭐 200원인 상태이면 50명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1,000원이 아니고 200원이니까 10,000원을 써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10,000원당 하나가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면은 그 10,000원이 아닌 10만 원의 예산을 설정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10번 일으키라는 소리거든요. A를 CPA를 액션으로 이해하시고 10번의 전환이 하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여유롭게 설정해라. 하루에 1개, 2개의 전환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대요. 죄송해요. 쉽게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타겟 CPA,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전환 최적화를 위해서 타겟 CPA의 10배에 해당하는 일예산을 설정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타겟 CPA, 내가 하나의 상품을 팔 때 이 정도까지만 돈을 쓸래 라고 하는 그 목표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하나 파는 데 있어서 10,000원까지만 쓸래, 10,000원 이상 쓰면 난 손해야 라고 해서 타겟 내 CPA를 10,000원이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10배 10만 원에 해당하는 일예산을 걸으란 소리예요. 왜냐면은 10,000원으로 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팔 게 아니고 뭐 기타 데이터들이 누적이 될 텐데 이 하나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 10번 이상의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내가 목표라는 전환값이 일어나는 이 학습이 이루어져야지 머신러닝 그 기계가 최적화되는 학습이 유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 했던 것 중에 그거랑 비슷해요. 일예산 뭐 GFA든 기타 광고를 집행하는데 예산을 얼마 써야 돼요? 얼마예요? 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들 저도 본부내에서 대표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어떤 매체를 무슨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얼마예요? 맞아. 얼마에 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써달라는 데다 써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돈을 써질 수 있는지도 중요할 뿐더러 매체별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끝에 말했던 게 그거잖아. 예를 들어 뭐 예산 가지고 저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GF를 써볼까요? 라고 하는데 GF에서 소재는 배너 광고를 한 3개 들고 오죠. 배너 광고 3개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타겟, 오디언스, 관심사, 구매 오더 3개 나누고 소재 3개야. 그리고 이 3개가 설명이 또 갑자기 안 돼. 아무튼 하루에 최소한 내가 캠페인을 집행하고 광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내고서 그 다음 광고를 다음 스텝을 밟으시잖아요. 오늘 근데 이렇게 머리가 지금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를 어. 해주시는 거는 제가 메모장을 정리하기가 애매한 내용이라 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적어드릴게요. 다 해석을 해줄 거예요. 네네. 최소한의 학습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돌아갔고 그냥 쉽게 생각해 아까 질문에 그 요지로 답변해드리면은 타겟 CPA 10배는 내가 목표로 하는 판매 단가의 10배 정도는 걸어 두셔야지 광고 캠페인 자체가 넉넉하게 많은 전환수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뭐 이 영상이 다시 올라가시면은 다시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들어도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저분의 딱 상황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타겟 CPA 10배가 무슨 말인지를 일단 모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하셨어요, 은수님은. 광고를 많이 돌릴수록 CPA 단가가 낮아지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제가 제품을 팔아요. 제품 판매하는데 10,000원짜리의 제품,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가를 가진 제품입니다. 근데 10,000원의 제품이 뭐 이게 10,000원짜리예요. 내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사이트를 구축해놨는데 이 사이트 내에서 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내에 유입자들이 찍히고 그걸 내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100명 중에 하루에 한 2명 정도 구매를 해요. 100명이 들어오면 한 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사이트 상세 페이지 내에 도착했을 때 내 상품의 전환율이 2% 정도야. 방문한 사람 중에 2% 정도는 사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이걸 쉽게 생각하면은 50명 중에 100명 중에 2명이면 50명 중에 1명이 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최소한 유입을 해야지 내 제품이 하나씩 팔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용하고 있는 매체에 지금 입찰가 CPC 지금 소진되고 있는 입찰 CPC가 뭐 200원씩 소진되고 있어. 그럼 200원 가지고 50명이 들어야 하니까 10,000원을 써야지 하나를 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50명 나면 이거는 단가가 안 맞죠? 그러면 입찰가가 더 낮은 매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입찰가를 찾다가 만약에 100원 정도로 찾았어요. 100원이라는 CPC 이거 이렇게 써도 이해하시겠지? 100원이라고 한다면은 100원 가지고 50명을 유입시켰어요. 5,000원이라는 비용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딱 5,000원 가지고 5,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썼을 때 내 제품 하나를 팔았어요. 10,000원짜리를. 그럼 이때 원가율이 이 앞에서 계산됐어야 되는데 근데 5,000원에 팔아도 내가 상품을 떼온 단가가 10,000원짜리인데 실제로 2,000원에 가져왔어. 이거를. 그리고 지금 배송비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잘 계약해가지고 2,000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 실제로 남는 거는 내 인건비를 1,000원으로 칠게. 그럼 최소 5,000원 안에는 내 제품이 팔려야 돼. 그래야지 내 인건비 1,000원을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타겟 CPA를 5,000원보다 낮게 설정하겠죠? 판매당 웬만하면은 4,000원대 광고비 4,000원 안에 내 제품이 하나씩 팔렸으면 좋겠는데 등 그걸 타겟 CP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설정한 게 뭐 4,000원이다. 4,000원당 내 제품이 하나씩 팔려야 돼요. 이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곱하기 10배의 1 예산을 설정하라는 소리예요. 40,000원. 그러면은 이거는 전환수가 10개가 찍힌다는 소리고 10번에 하루에 1당 10개의 전환학습이 이루어진다면은 캠페인의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 그게 뭐 기준 권장하는 가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 줄로 딱 적어주신 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게 맞네요. 하루 광고 우리 집행비를 공부 사람이요? 한 개 왜 팔릴 때 판매액의 10배로 설정.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단가가 평균 중에 30,000원이다 2%다 라고 한다면은 50명 중에 1명이 사는 거고 입찰가가 뭐 400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4, 5, 20, 2만원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미팅 가거나 상담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매체를 광고주한테 매체를 제안하기 전에 뭐 원가든 아니면은 기본적인 거를 여쭤보긴 하는데 말 못 해주셔도 그럼 솔직하게 말하셔서 로아스 몇 프로 이상 나오셔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은 어느 답은 해주시거든요. 몇 프로 이상 나와야지만 저희가 남는다 그 이상 증액이 가능하다 등에 대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저는 역산으로 해서 매체를 추천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매체라고 하더라도 매체 입찰가 자체가 높아.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두 개예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입찰가가 높은 매체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입찰가 낮은 매체로 찾아가거나 내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높이면 돼요. 네. 예를 들어 상세 페이지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입찰가가 높아져도 부담이 괜찮아지는 거고, 상세 페이지 전환율을 높일 수 없다면 입찰가 낮은 매체로 찾아가야지 내가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뭐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 이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저분은 우리 본부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은 아니겠지? 강의 제안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아니요. 이제 옛날 강의를 하셔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뭐 어떻게 로아스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빠지게 되긴 하는데,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동욱 팀장입니다. 아니요, 임성준으로 여기 써 있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이동욱 됩니다. 팀장이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좀 되게 강의를 듣는 느낌인데, 근데 저랑 다른 정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선배나 마케터분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나누는 얘기들, 뭐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맨 처음 초기에는 저도 맨날 항상 궁금했어요. 뭐 로아스가 잘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더 태우니까 로아스가 부서지는 거야. 아, 이거 돈 괜히 태웠네요. 하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아니 광고주는 더 태워달래. 알고 봤더니 광고 쪽에서 남는 실제로 ROI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로아스가 1,000만 원으로 300%로 끝나는 것보다 광고주 입장에서 5천만 원으로 150%가 끝나는 게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아, 그냥 단순하게 로아스는 대시보드나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ROI가 실제 절대적인 이익률이라고 따지더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대시보드 상에서 보는 거는 숫자 ROAS를 맨날 보기 때문에 로아스 하는 게 좀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커머스가 아니고 DB라고 하더라도 DB 업체한테도 뭐 창업 광고주, 그때 한번 얘기했었나? 창업 광고주가 막 예산 얼마 정도 써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은 그거는 판단의 그 브랜드마다 그 느끼시는 가치가 다르신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좀 제가 이해하는 이 사회에서는 내가 돈 넣어서 돈이 나오면 더 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안에 뭐 세법이나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뭐 제가 감안할 게 아니고 단순하게 광고와 매출로만 따진다면은 그러고, 뭐 나가서 아까 DB 말하던 거는 뭐 창업 실제 프랜차이즈 뭐 이제 가맹점 한 2개, 직영점 2-3개 해가지고 3개를 통해서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돈 얼마 써야 돼요? 라고 뭐 얼마요? 라고 집행을 하면은 저는 최소 가이드를 300에서 500 정도 검색 광고 예산을 항상 제안을 하거든요. 그 이하는 의미가 없다 라고 대놓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프랜차이즈 많은 분들 지금도 운영하는 게 있지만 상담이나 실제 광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DB를 저희가 직접 중간에서 필터를 하진 않지만 DB를 뽑아내는 광고를 운영하고 DB가 광고주한테 들어갔을 때 실제 성사율이라는 게 또 존재하거든요. 상세 페이지 전환율처럼. 그 내부에 있는 TM이나 영업사원분들이 실제로 그 가맹점을 열기 위해서 뭐 TM을 하고 실제로 방문 미팅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성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성사율이 만약 예를 들어서 1%다 라고 하면 못해도 100건의 DB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0건의 DB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건의 DB가 들어갈 때 이 DB 하나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뭐 요식업 DB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뭐 낮게 나면 8만 원이지만 뭐 8에서 12다 라고 하면 그거 곱하기 10배는 나와야지 하나씩이라는 가능성을 갖고서 광고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증액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그러니까 증액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마케팅을 한다고 광고 비용을 쓰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로아스가 뭐 진짜 실제로 뭐 20% 30%는 아니실 거잖아요. 뭐 200% 로아스 300% 뭐 로아스는 200%야. 근데 회사가 증액을 부담스러워해. 왜일까? 200%가 손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200%만 했을 때도 마진율이 좋아서 회사 입장에서 이득이야. 그럼 더 투자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생각.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로아스 얼마 달성했어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해요. 그럼 증액을 네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니? 그럼 증액하면서 로아스 끊어지는 건 개념치 않고,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광고주가 원하는 실제 수치, 뭐 로아스 회사 입장에서 구조가 복잡하고 보고 시기가 길어지고 단계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숫자가 중요하겠죠. 근데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뭐 실제로 일반 그 라탄 바구니 볼가 바구니 그걸 파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이렇게 다 해도 되겠죠? 예, 예. 하시는 분인데 음. 뭐 광고비 얼마 하세요? 뭐 하루에 막 2만 원 나갔어. 근데 로아스가 막 2,000%막 이렇게 찍혀요. 그럼 광고주 입장에서는 로아스 2만 원에 2,000%면은 40만 원? 40만 원이라는 매출액이 찍혔는데 이거 저 제가 머리를 잘 못 써서 바로 답변 드릴게요. 40만 원 매출액 찍혔는데 광고주는 매출액이 더 찍혔으면 좋겠어요라고 해. 그러면은 나는 이 40만 원이 아니고 로아스를 2,000%가 아니고 200%까지 만들고 광고비를 더 쓴 다음에 매출액을 만들어 주겠지. 개인 상담사이신가 봐요.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의 경우에 마케팅에 얼마 정도 써야 의미가 잠깐만, 그 위에. 있을까요?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해. 유입량이 중요한 유입량? 아 유입량은 그거죠. 전환율 그 말이구나. 전환율 또는 DB 같은 경우에는 계약 성사율에 근거해서 유입량을 맞추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걸 다시 설명드리면 실제로 창업 관련 DB를 10개씩 밀어 넣어주는데 성사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기간을 길게 봤어요. 10개씩 매주 10개씩 하루에 10개씩 들어간 거를 일주일로 보니까 70개가 들어갔죠. 70개가 들어가니까 전환이 하나가 찍혔더라고요. 그러면은 70개 하나인가? 그 다음에 기간을 더 늘려요. 2주 동안 그러면 140개가 들어갔는데 전환이 2개가 찍혔어요. 성사를 2개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판단하겠죠. 여기는 70개의 대비가 들어가야지 하나 정도가 성사되는구나. 난 그걸 하루 가지고는 못 보겠죠. 10개? 0개야. 10개? 0개야. 10개? 0개야. 10개 1개? 뭐야 오늘 10개 중에 하나 들어왔어? 그때는 기간을 늘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70번 중에 하나. 70번 중만 하나인가? 이 하나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지. 그 다음 번엔 100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더 기간 늘려봐. 140개 중에 2개네? 그러면 70개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과감하게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한 모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못해도 70개씩은 들어야지 내가 하나씩은 확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70개에 대한 광고비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가 불안해. 하나 가지고 될까? 그러면은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타겟 CPA 그게 2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설정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예상한 수치대로 하나씩 들어왔다면 나는 성장하는 브랜드의 성장 방향을 갖고 갈 거고 만약 거기서 하나 더 된다 더 나있은 거고 그렇게 좀 계산하는 편입니다. 저 상담사 하시는 분 DB 받으시는 거 저렇게 최소 예산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보다 되게 상담인지가 많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금액 같은 건 근데 사실은 저희 금액을 정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도. 단순하게 금액은, 이렇게 상담사이시고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상담사라고 하면 DB 그냥 광고주 DB 수집하셔 DB 게더링으로 통해서 그걸로 다시 TM을 하시거나 상담을 도와드리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DB의 계약 성사율을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DB 계약 성사율.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게 얼마나 이어지는지. DB가 들어와도 무료 DB, 유효 DB 발라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고 유효 DB 내에서도 실제로 상담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전환율이 예를 들어서 뭐 3%다. 그럼 100명과 상담을 해야지 3명 정도가 계약을 한다라고 따지면 쉽게 해서 30명 중에 1명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못해도 30명이라는 DB를 30개라는 DB를 확보해야지 내가 하나씩은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늠이 가능하실 겁니다. 백돌이님이 말씀해주신 거 10일에 1개 들어가는 거면 상세 페이지나 후킹 페이지 발전시키면 10일 중 1개가 5일 중 1개로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2가지예요. 그러니까 광고 이게 만약에 말하신 게 광고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입찰가를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전환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둘 다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서 열일 중에 1개가 들어와요. 뭐 10일에 1개가 들어오는데 상세 페이지 계산을 통해서 실제 DB가 5일에 하나 그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계약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 DB 단가 자체가 이미 반이 줄어든 거죠. 그런 걸 DB 단가가 반으로 줄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런 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또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로아스 얘기하다가 자꾸 이런 데로 와요. 막 저희는 항상. 근데 중요한 말. 예. 저는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오늘도 저는 지금 계속 오늘 이번 시간이 피할 거야. 한 3-4번 강의 들은 것 듣는 같은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게 계속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근데 저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로아스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광고비를 집행을 하셔가지고 로아스 300%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100만 원을 빼면은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200만 원밖에 못 버는 건데 로하스는 300%. 그러면 300%면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1,000만 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200%로 부러져 버려도 그 사람은 이제 2천만 원을 버는 거고 그쪽에서 1,000만 원을 뺀다 해도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로 로하스를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바구니만 쉽게 이유였거든요. 생각해도 그거야. 2만 원 써가지고 2,000% 나가지고 40만 원 벌었어. 그쵸. 그냥 광고지 그 사람 입장에서 40만 원에서 뭐 원가율이 뭐 30%였다. 뛰고 막 40만 원 팔면은 예를 들어서 40%다 치자. 그래서 60% 이게 비싼 거야. 막 수작업도 많이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많이 투자돼. 60%야. 40%만 남자. 사사시면 16만 원 남았어. 2,000%에 16만 원 남느냐? 200 2만 원을 200 써서 맞아요. 200%를 박살나서 200만 원에 200%면 400만 원이야. 네. 400만 원에 14%면 160만 원. 160만 원 남느냐 이 차이야. 그쵸. 어. 그래서 로하스 단순히 로하스 수치만 보고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저희는 결국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쭉 넘어온 건데 하루에 16만 원 버는 것보다 160만 원 벌고 싶다라는 거지. 단순히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광고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당연히 그 로하스가 따라와 준다면 좋죠. 뭐 2만 원 쓰던 거에서 2,000% 나오던 게 갑자기 200만 원을 써도 2,000%가 나온다면 땡큐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표로서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고. 로하스는 지표로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지표를 확인할 때마다 업종 또는 브랜드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협의는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로하스 숫자가 300%가 높아 500%가 높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팀장님이 했던 게 마케터가 광고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 이번 달에 로하스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증명하지 말고 잘나가듯이 말하면 잘했으면은 다음 달에 예산을 그만큼 증액해와라 라고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지키려고 그래야지 열심히 광고주가 성장하는 거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로하스 슈퍼챗 그 계좌를 불러드리냐. 아닙니다. 슈퍼챗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챗 쏘시면 리액션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그러면 저희 오늘 일단은 퍼포먼스 마케팅 이야기를 처음에 왜 했죠? 갑자기 퍼포먼스 마케팅 이야기를 하다가 원래 주제대로 로하스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그거 있어요. 저희 라이브 날짜가요 항상 저희가 항상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들 때 라이브가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지쳤어. 저도 오늘 계속 오후에 외근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라이브가 잡혀버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고 싶고 이렇게 한데 준비가 좀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다 설득시킬 수 있어. 다음에 보시는 분들께서 당연하죠. 저희 말로 해서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 평소 같았으면 이거 다 정리해드리는데 제가 근데 손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원래 글로 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안서가 어려운 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아래 나와 있는 이 번호로 해가지고 다음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오늘의 저희의 이 텐션이 아니라 다음날에 저희는 또다시 체력을 회복한 상태의 텐션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한 상담, 더 좋은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은 뭐 몇 분, 한 4분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을 더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돼요. 저번 방송에서도 저는 계신지도 몰랐던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였잖아요. 해외에서 전화가 오셨죠. 저번 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 그리고 그냥 저희도 경험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뭐 틀리거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시면 저는 항상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맞아요.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저희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마케팅은 정답이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생각인 거고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말을 듣고서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저는 제일 좋은 게 갖고, 미팅 가서 같이 고민하는 거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쪽의 생각은 이렇고 저희의 미팅이 항상 그래요. 저희는 그쪽 가면 토론을 하고 옵니다. 저희의 말을 제안을 하고 온다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도 생각이 항상 근데 그들과 있잖아요. 저희의 다른 점은 그거죠. 대행사기 때문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다는 그쵸.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담 문의가 들어올 때에도 먼저 생각하시는 거를 다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 같은 게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오늘 40분만 딱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45분 방송 얘기네. 7시 질문해줘서 5분부터 좀 했으니까. 신났었어. 그래요? 저는 귀에 피가 나는 말들을 계속 듣게 돼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야기들을 듣고서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또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둘 셋. 여기서 마무리 하나 둘 셋 하고 보고서 인사하고서 끝내자.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